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화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니까 이제 정말 빨리빨리 방송을 하는 것 같네요. 시간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6주차에 접어들게 됐네요. 벌써 또 11월 마지막 날에 끝을 잡고 한번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는 사무동 산초킴님 바로 지난주에 6-1화를 6시쯤에 업로드를 했는데 바로 듣고는 리뷰를 남겨주셨나봐요. 시간만 괜찮으시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브레이킹 뉴스 격으로 그간 있었던 부상이나 앞으로 있을 복귀 방송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농구 인기 한계 때문인지 인터넷 뉴스로는 한계가 많아서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저도 뭐 처음에는 주 1회 방송을 생각했지만 거듭되는 요청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러니까 주 1회는 고정으로 하고 주 2회는 여건이 맞는다면 최대한 하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월요일은 고정으로 하고 나머지 날짜는 조금 비고정 그러니까 좀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캐롤, 자바리 파커, 콜리어, 호퍼드, 보것, 미들턴 트레이드 하려는데 그러니까 3대3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호퍼드를 주고 콜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트레이드 균형이 어떤가요? 그리고 바로 위에 그리고 올해 판타지 처음 하는데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올려주셨네요. 일단 그냥 호퍼드가 콜리랑 매치가 되고 캐롤이 미들턴이랑 매치가 되고 파커가 보거트랑 매치가 되는데 미세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호퍼드 콜리에서 갈리냐 아니면은 보거트 파커에서 갈리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이실 것 같아요. 필요한 포지션에 따라서 어느 쪽이 이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콜리가 막 어시스트에 그렇게 막 미친듯이 스탯을 뿌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호퍼드도 막 리바운드 측면에서 막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는 아니어서 제가 처음에 답글을 쓸 때는 호퍼드 쪽이 퍼주는 트레이드라고 밝혔는데 또 다시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는 그냥 어느 정도 밸런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엎어졌다고 하네요. 위에 또 다시 리뷰를 달아주셨는데 네,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리키루비오님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팀의 선수들을 가진 팀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또한 결승전에 올라갈 경우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의 선수를 많이 보유한 팀이 이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결승전에 갈 만한 팀의 에이스로 미리 선수를 모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네 시즌 동안 판타지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호스트께서 무슨 까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좀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는 그냥 안 했고 또 나중에도 그냥 원래 안 하는 거 아니까 그냥 정규 시즌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굳이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정규 시즌 막판에 가다 보면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난 팀들은 예를 들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디비전 우승을 확정 짓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1번 시즌까지 확정 지었다. 그러면은 선수들을 대부분 쉬게 해주겠죠. 최대한. 그런 선수들은 조금 좀 그렇죠. 하지만 근데 플레이오프에 또 가게 되면 그 선수들은 또 풀타임 뛰니까 잘 맞춰서 트레이드를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호스트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드래프트를 다시 한번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스타팅 멤버를 최소한으로 줄이든지. 네.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니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겠죠. 네, 그 다음 클리스마스님 3개를 남겨주셨는데 그냥 네, 하나로 취급해서 읽겠습니다. 네. 아래 드래프트는 보고트 때문에 부러지고 콜리와 캐롤 받고 미들턴과 브래들리 주는 걸로 드래프트 했네요. 판콩남의 평가는
네, 근데 브래들리가 두 명 있어요. 에이버리 브래들리, 보스턴의 에이버리 브래들리인지 워싱턴의 브래들리 빌인지 궁금해가지고 답글을 남겼는데 아직 못 읽으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진행을 하신 건지 글쎄요. 브래들리 빌이 껴있다면은 근데 브래들리 빌일 것 같네요. 네. 에이버리 브래들리 주는데 콜리를 데려올 네, 그거는 뭐 장사꾼 아닌 이상 쉽지 않겠네요. 브래들리 빌과 마이크 콜리 뭐 3점슛과 어시스트를 맞바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번 시즌에 캐롤 대 미들턴을 보면은 미들턴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둘 다 조금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캐롤이 좀 더 오락가락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브래들리 B를 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묵히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 네, 그리고 보거트 버리고 CJ 마이스 주워왔다고 하셨는데 CJ 마이스가 지난주에 빵빵 터졌습니다. 막 3점슛 7개 넣고 막 폴조지랑 같이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좀 죽 썼다고 하더라고요. CJ 마이스 선수는 되게 폭발력이 있지만 쉽게 보기 심해서 잘 들어가는 날은 정말 미친 듯이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날은 정말 미친 듯이 안 들어가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타입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선수는 그냥 한 경기 딱 그냥 한 경기 쓰고 바로 버리는 미련 없이 네, 딱 그냥 단기 카드로 쓰는 타입이어서 이 선수를 장기적으로 데려갈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난주에 스탯을 보면 데려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그럴 정도의 스탯은 한 시즌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어서 저는 뭐 트레이드 카드로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안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드랍하는 것도 네, 뭐 일단 이번 주는 써봐야죠. 네. 네, KCC와 정신차려님 안녕하세요 팡콘랑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비를 데리고 가야 하나요? 3주 전 던컨 마커스 모리스로 케빈 러브와 코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러브를 원했고 상대방은 코비를 트레이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내심 한계를 넘었습니다. 저희는 13인 출전 12인 리그입니다. FA는 C가 말랐습니다. 진짜 게르기였는데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고민입니다. 타이로슨도 웨이버 풀리자마자 바로 데려가는 야생 FA인데 버리면 죽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경기를 보셨으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리그2에서 코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는, 교체카드 3장을 월요일에 다 써버려가지고 코비를 할 수 없이 일주일 데려갔었는데, 114였나요? 215였나? 네, 첫 경기에서 그랬고, 오늘 경기 318? 네. 이건 더 이상 데려갈 수가 없는 선수죠. 네. 더 이상 뭐, 그쵸. 결국엔 오늘 은퇴 선언을 공식화하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비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데려가는 팀은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고통받을 거다. 예, 더 이상 그 코비의 예전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름값에 치우쳐서 이제 그냥 뭐 말년을 화려하게 불태우고 있는 네, 팀 성적도 불태우고 네. 타이로스는 저희 리그 1도 타이로스는 웨이버 풀리자마자 바로 데려갔는데 이번 주에 거의 경기를 못 뛰었어요.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초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전이었는데 조만간 트레이드 되지 않을까? 트레이드나 웨이버 실제로 웨이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직 뭐 공론화된 게 없네요. 뭐 웨이버 가서 뭐 포인트 가드 필요한 팀으로 가면은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휴스턴은 그렇게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하든이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JP11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판콩남님 성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시즌 초라 그런 거라 생각하고 판콩남님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제가 하는 리그들의 파출리아를 FA로 데려와서 정말 쏠쏠히 재미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맥기가 돌아와서 짧은 시간 강한 임팩트를 주었네요.
외국 파케에서는 맥키가 포엘 출전 시간을 잡아먹을 거라 하는데 파출리아 출전 시간은 문제 없겠죠?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뛰는 리그랑 타이슨 챈들러 뛰는 리그에서 각각 버리고 스콜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스콜라는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FA의 센터 자원이 남아있질 않네요. 이번 주 성적 뭘 할 말이 없네요. 타이릭 에반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복귀한다 해놓고 결국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만 보다 끝났는데 타이릭 에반스 복귀 때문에 이 선수를 언제 IR에서 빼내지? 이 고민하다가 시간 다 날리고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맥기가 돌아왔다고 해서 파출리아의 스탯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은데 칼레 감독이 맥기한테 얼마나 꽂혀 있느냐 그거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또 맥기가 뭐 수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워낙 댈러스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맥기의 그 뛰어난 하드웨어에 꽂혀가지고 주전급 출전 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뛰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파출리아 선수가 BQ가 좋기 때문에 맥기랑 파출리아랑 번갈아 가면서 물론 파출리아에게 비중을 좀 더 주겠죠. 그리고 스콜라 만약 비욘보가 남아있으면은 비욘보를 데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비욘보는 리바운드 블락 위주인데 득점이 거의 없다는 거. 스콜라는 득점 위주인데 가끔 안 터질 때가 있고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공격 스킬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이냐 수비냐 그 컨셉을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리키 루비오님 또 남겨주셨네요. 트레이드 관련 질문입니다. 빌 플러스 알파에 CJ 마일스와 던컨 트레이드 수락했는데 제가 손해일까요? 손해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어떤 선수이든 간에 빌과 덩컨을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일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젠간 꺼질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꺼질지 예측하지 못하신다면 굳이 하지 않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빌도 뭐 가끔 슬럼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클래스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빌 같은 선수는 조금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뭐 3점 득점 외에는 별다른 어시스트 뭐 리바운드에서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브래들리 빌, 뭐 카일 쿠버, 레딕 뭐 이런 슛 위주의 선수들은 그냥 일단 데리고 있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뽑아놓은 이상. 뭐 판다면 정말 좋은 카드로 팔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DSGTM님 지난주 댓글 달았던 저희 팀이 이번 주 10대 0으로 이기고 있네요. 다른 리그는 꼴찌인데 이런 감격이 앞으로 퍼펙트 게임은 살면서 다신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랑해봅니다. 판콩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9시 57분에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10대 0으로 확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설레발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어서 꼭 이거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퍼펙트 게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최고가 8대1, 8승 1패. 퍼펙트 게임은 어떤 기분일까요? 좀 오히려 좀 미안할 것 같은데, 상대팀한테. 너무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이겨서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또 너무 상대방을 완전 초반부터 죽여놓는 건 아닌지, 이제 저희 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 이게 제가 보통 녹음하는 시간이 5, 6시쯤인데 이때마다 ESPN이 뭔가 뭐 시스템 작업을 하나봐요. 제가 알고 있던 스코어랑 항상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리그 1에서는 5승 4패를 했는데 한 7승 2패까지 노려볼 수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어긋나면서 결국 5승 4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팀 조금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상대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은 뭐 커즌스가 계속 안 나왔고 또 중간에 트레이드 있어가지고 상대팀 스케줄에서 좀 손해본 게 있어가지고 저희 팀은 뭐 루비오 빼고는 거의 다 건강하게 출전을 해서 그냥 뭐 거의 제 스탯을 뽑아낸 것 같은데 루비오가 나오지 못해서 조금 어시스트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본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화요일부터 복귀한다고 얘기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번 주 내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손해를 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타이릭 에반스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슬롯을 비워줘야 되니까 그 슬롯을 채워 넣으려고 지금 꽉 차 있거든요. 누구 하나 버리기 좀 애매한? 네. 버리면 분명히 뭐 웨이버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선수들. 네, 그래서 그냥 트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2대2 트레이드였는데 그냥 사실 제가 그냥 퍼주는 트레이드예요. 네. 근데 이제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들어갈 자리를 그냥 만들어주는 그냥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테런스 존스 선수와 드루 할러데이를 주고, 켄트 베이즈모어와 토니 알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켄트 베이즈모어와 토니 알렌은 한때 저희 팀 소속이었습니다. 다시 데려오게 됐네요. 뭐, 사실 데려오려는 선수의 메인은 베이즈모어죠. 베이즈모 잘하고 있다가 부상당해가지고 5경기 아웃됐었는데 조금 발목 부상이 심각하다 해가지고 버렸는데 바로 또 데려가더라고요. 또 지금 무사히 복귀를 해서 이렇게 또 다시 데려오게 됐습니다. 주로 할러데이 선수는 뭐 1월 달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출전 시간 제한에서 해제된다고 하지만 타이릭 에반스 선수가 있는데 굳이 주로 할러데이까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드로 내주게 되었고, 테런스 존스 선수는 지금 조금 휴스턴에 빅맨이 좀 많아서 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워드에 카펠라 선수가 떠오르는 샛별로 뜨고 있고, 또 모티우나스 선수도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더 이상 이제 업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좀 신기했던 게 조던 클락슨 선수가 22득점 10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인데, 이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하면 후계자 자리를 먹을 수 있을지, 네, 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고, 뭐, 고베어 선수 이번 주에 좀 괜찮았고, 마키프 모리스 선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버릴지 말지 생각했지만 일단은 데리고 가는 걸로, 네. 리그2가 조금, 좀 안 좋았는데,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일단 1위 팀을 만났습니다. 1위 팀을 만나서 선전을 하다가, 오늘 또 두 카테고리가 뒤집히는 바람에 2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지금 막 점검 시간이어가지고 좀 개판으로 나왔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뭐 1위 팀 상대로,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지난주에는, 리그2에서 그냥 월요일날 교체카드 3장을 다 써버렸어요. 그냥, 지난주에 좀 답답해가지고, 다 갈아버렸는데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스콜라, 아프랄로, 이시 스미스 데려왔는데 3명 중에 제일 할 몫을 한 선수가 이시 스미스였고, 마지막 날에 아프랄로를 네, 버렸는데 아프랄로 선수가 잘해줬고, 네, 스콜라는 뭐 그냥 그랬고요. 네, 이제 지금 8인 리구나 여기. 예. 아직 좀 남았네요. 한 바퀴를 돌기엔 아직 조금 멀었네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업탑 3랑 다운탑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 3. 첫 번째는 일단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골든스테이트 역사상 최초로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시즌 거의 최대 변수급으로 성장을 했죠. 이 선수랑 론도의 부활, 네, 론도의 부활을 정말 NBA 2대 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더블 기록을 말씀드리면
피닉스전에서 14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 딱 맞췄고요. 그 다음 경기 백투백 경기였는데 또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13득점, 11리바운드, 12어시스트. 저는 드래프트 당시에는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를 그렇게 높게 안 쳤어요. 왜냐면은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조금 기복이 있는 것 같았는데 다재다능한 면을 유저분들이 많이 체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 후반에 뽑혔어요. 초반이었나? 네. 이렇게 폭발할 줄 사실 몰랐네요. 네. 이래저래 정말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커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은 상승했지만 어시스트가 하락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가 오히려 이제 거의 리딩을 할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커리가 좀 리딩 부담을 줄이고 네, 득점에만 치우치는 네, 상대적으로 네, 골든 스테이트가 개막 후 한 번도 지지를 않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되면서도 이제 이 연승이 과연 어디서 깨질지 어느 팀한테 깨져서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임스 하든입니다. 조금 기복이 있어서 이번 시즌은 좀 별론가 보다. 그리고 또 휴스턴도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또 다시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 필라델피아전에서 50득점을 기록했고 9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거의 트리플 더블에 근접한 스탯을 찍어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전이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휴스턴이 아직도 삐걱삐걱 돼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휴스턴의 문제가 뭐 딱히 콕 집어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큰 그림은 괜찮지만 작은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베벌리를 쓰니까 좀 더 휴스턴이 좀 잘 돌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작년에도 베벌리가 주전 포가였습니다만 로스는 어떻게든 또 다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 휴스턴입니다. 자유투 역시나 뭐 엄청나게 또 뜯어내셨고 3점도 거의 오늘 경기에서 3점을 한 개도 못 넣었네요. 의외네요. 그 전 경기에서는 막 5개, 6개씩 넣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3점 슛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네요. 근데 뭐 어쨌든 지난주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좋은 모습을 줬기에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듀란트입니다. 듀란트 네, 부상으로 한 6경기 쉬었었네요. 한 2주 쉬었는데 복귀에서도 역시나 뭐 듀란트다운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든보다 더 좋은 야투를 선보였고요. 저도 듀란트를 물론 뭐 뽑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르브론보다 듀란트가 판타지에선 그렇게 좋은 스탯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르브론 제임스는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서 10어시스트, 10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였고 듀란트는 반면 어시스트 쪽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르브론 제임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야투율이 좋고 득점이 좋아도 조금 슈퍼스타 1라운드 픽 정도면은 다재다능한 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 듀란트 선수를 잘 안 뽑았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 다음 탑3입니다. 첫 번째는 커즌스 선수인데요. 점점 결장하는 경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출장 징계다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허리 부상으로 4경기 연속 출전하지 못하고 다음 경기도 지금 조금 3경기 연속 출전하지 못했고 댈러스전 네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댈러스전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세크라멘토가 커즌스 없이도 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감독과 커즌스의 알력 다툼에서 구단이 커즌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커즌스가 지금 들어 누워버리면은 이 구단이 과연 제대로 더 굴러갈 수 있을지 막장으로 가면 같이 제자리로 굴러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커즌스가 없고 뭐 칼리슨이 없고 그래가지고 론도가 부활하는 모습은 그래도 좀 NBA를 보는 맛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긴 한데 빨리 커즌스가 돌아와야지 세크라멘토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커즌스 선수도 항상 정말 좋은 스탯을 뽑아내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3점 슛을 연마해서 지금 평균 1.6개씩을 넣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기가 조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0경기 이상 되는데 1라운드 픽 선수가 10경기 이상 결정하는 거는 사실 좀 피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건강한 선수로 뽑으려고 그러는데 1라운드 픽은 최대한 뭐 커즌스 선수를 계속해서 보스턴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운영을 한다면 파는 것도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보스턴은 픽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픽 부자니까 픽을 최대한 많이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브루클린에서 가넷과 피어스를 데려갔을 때 보스턴한테 엄청난 픽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018, 2019년까지 브루클린에 남아있는 픽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좀 세크라멘토가 픽을 많이 뜯어오면은 이래저래 좀 살림살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너무 커튼스 선수를 감싸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연장 계약을 해가지고 중간에 나갈 일은 없지만 또 이 선수가 또 언제 팀의 불만을 갖고 트레이드해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조널이 있네요. 조널. 네. 이번 주 조널은 참 엽기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스탯은 뭐 그냥 그랬어요. 뭐 14득점에 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근데 야투가 정말 안 좋았네요. 18개 던져서 6개, 11개 던져서 4개, 25개 던져서 6개. 아니 무슨 코비도 아니고 네. 지금 워싱턴이 6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부진의 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조널의 부진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투율이 현재 39%를 기록하고 있고 3점슛도 28%, 심지어 턴오버가 4.3개입니다. 네, 포인트 가드, 올스타급 포인트 가드가 턴오버를 4개 이상 기록한다는 게 조금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턴오버 개수죠. 뭐 물론 뭐 여러 선수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또 선수들이 좀 노쇠화된 것도 있고 하지만 좀 분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뭐 워싱턴이 뭐 듀란트를 계속해서 노리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한 해 한 해 점점 선수들이 늙어갈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도 조금씩 물론 뭐 월과 빌 그리고 오토 포터 3명은 괜찮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30대 초반 이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워싱턴도 좀 시즌 플랜을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는 제가 타운스 선수를 뽑았는데 오늘 경기에서 또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어서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뭐 19분, 21분, 22분. 네, 골기 제행 선수가 네, 이 선수와 같이 뛰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뛰기 때문에 타운스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었습니다. 뭐 제행 선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래서 뭐 미네소타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타운스 선수가 정말 예상외로 그러니까 저는 드래프트 할 때 신인들을 잘 안 뽑거든요. 예상 스탯이 어느 정도일지 잘 예측도 안 가고 ESPN의 예상 스탯도 별로 신뢰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뽑는 편인데 타운스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위긴스 선수 작년에 뽑혔을 때도 별로 안 뽑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물론 뭐 시즌 초반에 되게 고생하다가 막판에 올라와서 좋은 활약 펼쳤는데 타운스는 뭐 그런 것도 없이 아예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이 선수를 뽑은 뭐 드래프트 유저들이 웬만하면 트레이드 카드로 잘 안 썼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 선수를 벤치에 앉혀두는 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선수 때 뭐 체력 관리 해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부상 관리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게 막 부상을 심하게 당하는 선수도 아닌 것 같아서 이 선수는 그냥 좀 많이 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네소타가 뭐 신인왕 만들어야죠. 웬만하면. 근데 뭐 이 선수가 스탯 찌르기과도 아니고 팀 승리에 보탬을 해주면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에서는 3점슛 한 개씩을 넣었네요. 특이하게. 네, 타운 선수가 어릴 때 가드 포지션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키가 많이 커가지고 센터 자리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핸들링이 안정적이고
또 뭐 자유투 성공률이 꽤 높다, 센터치고 꽤 높다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타운 선수가 만약에 이대로 이제 시즌을 잘 마무리한다면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상위 픽에 안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저는 일단 제프 그린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제프 그린은 지난 시즌 보스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거의 팀 내 1옵션, 2옵션이죠. 론도 다음. 네. 그랬는데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즈음에서 멤피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물론 보스턴에서 또 팔아 치워버린 거죠. 론도 팔아 치워버리고 그린도 팔아 치워버리고 네 왔는데 그냥 거의 윙에서 윙 플레이어로 3점슛 많이 던지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거의 백업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다시 또 주전으로 로테이션이 바뀌어서 네, 또 예전 스탯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스탯이 거의 뭐 16 득점에 뭐 6리바운드 네, 어시스트도 한 2개 정도 네, 출전 시간도 30분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고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네, 그러니까 포워드가 부족한 팀이라면 데려가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가 다시 또 백업으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수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근데 뭐 제프린이 설령 뭐 수비에서 약점을 보인다 하더라도 워낙 멤피스가 수비의 팀이기 때문에 제프 그린을 뭐 함부로 안 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보유율이 좀 늘었더라고요. 네. 아직도 33.9%인 거 보면은 꽤 많은 유저들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의 이름이 좀 특이한데 생소하실 겁니다. 론데 홀리스 제퍼슨입니다. 이 선수는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23픽으로 뽑혔고요. 장점은 신장 대비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리바운드가 부족한 팀이라면 이 선수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뭐 주전 자리를 이렇게 찬 것도 아니고 그냥 백업으로 뛰고 있는데 좀 다재다능한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즌 평균 스탯이 22분 출전해서 평균 5.4득점, 6.3리바운드, 1.6 어시스트, 1.7 스틸, 0.4 블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틸이 좀 많은 편인데 최고 스틸이 5개, 한 경기 5개, 리바운드는 13개. 네, 그리고 뭐 어시스트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블락도 가끔 3점은 없네요. 네, 3점은 없고 테디어스 형 선수랑 조금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선수의 현재 보유율이 17.8%인데 최근 들어서 15.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유저들이 데려가는 추세인데 이 선수가 리바운드 면이 좋으니까 포워드 자리에서 리바운드가 필요하시다면 데려가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온 탕하 네, 마이애미의 제럴드 그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죠. 대신 슛기복이 좀 많이 심해서 오락가락 할 때가 많고 또 득점과 3점슛 이외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에서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류올덴과 드웨인 웨이드가 좀 부상을 좀 달고 뛰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선수 중 한 선수만 결장을 하더라도 출전 시간이 확 느는 편인데 실제로 지금 최근 2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금 슛 던질 기회가 좀 더 많고 자신이 뛸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웨이드와 댕에 만약에 부상이 장기화된다면 제럴드 그린을 꼭 데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냥 뭐 단기 카드 네, 뭐 일주일 아니면 하루 뭐 그렇게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봤는데 오늘은 좀 짧게 나왔네요. 이제 좀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코너는 다 얘기해봤고 이번 주에는 특집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이번 주는 리그 1에 있는 선수들을 소개해보려고 하고 리그 2에서는
네, 리그2는 다음 주에. 리그 1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 일단 얘기해드리고, 왜 뽑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로스터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네, 과정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번 주, 저번 주에 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좀 잠기고, 좀 피곤한 상황이어서, 좀 특집 때는 좀 더 활발한 말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